자, 야구에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안방마님, 우리 안치홍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 얼굴 잊어버리겠어요. 반갑습니다. 얼굴 잊어버리겠어.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 결연한 표정. 오랜만에 브런치 출연.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니, 예. 얼굴도 좀 약간 깨름해지신 것 같고, 좀 덜 나오시니까 오히려 얼굴이 좀 피셨는데요, 의원님? 얼굴 갸름해졌다는 거는 옛날부터 지금 맨날 볼 때마다 갸름해졌다고 하는데 그럼 얼굴이 나중에 한 요만해지겠다. 요만해지겠다. 너 놀리는 거야 지금? 아니야, 200g 빠졌어. 200g. 200g? 아, 그래도 빠진 게 어디예요? 이게 수분 빠지면 더 날렵해 보이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똥 몇 번 싸면은 한 500까지 빠지더라고.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랜만에 또 이제 안치홍 의원님과 함께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포스트 시즌 한창 또 진행 중이기도 하고, 또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예요? 이제 지켜보다가 진짜 진 빠지신 분들도 정말 많았을 것 같고, 지금 뭐 채팅창 보니까 둘이 좀 싸우지 마세요. 지금 보니까 서로 저희 정모 때 얼굴도 같이 뵌 분들인데 또 서로 싸우지 마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김현수 선수 이 맹구라고 부르는 게 저는 그냥 별명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뭐 이제 비하적인 발언이라거나 아니면 뭐 못할 때 욕하려고 쓴데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예전에 두산 시절부터 뭐 김현수 선수 이제 외형 생김새가 좀 약간 그 짱구에 나오는 맹구랑 닮아가지고 또 그렇게 부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맹구라고 맨 처음에 하셔가지고 화를 내시길래 뭐 누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있잖아요. 맨유를 맹구라고 부르는 것은 이거는 비하 발언이 맞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분 싸우지 마십시오. 네네네. 이분은 어디 기자님이신가요, 정중희님? 어디 기자님이세요? 송도통신이요. 송도통신? 네. 아, 송도통신 그런 네. 그런 언론사가 있나요? 있어. 네, 1인 매체 1인 언론사죠. 그래. 아, 맞아. 맹구 두산 때부터 별명이에요. 이게 뭐 비하 발언이 아니고 그냥 뭐 고유 명사, 그냥 선수 별명 뭐 이런 정도로 또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또 너무 어제 경기 져서 그런가 너무 민감하게 서로 이제 받아들이지 마십시다. 이해는 돼. 네. 응원하는 팀이 또 그렇게 뭐 아쉽게 졌으니까 네.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좀 힐러리님이 조금 내려놓으세요. 뭘 내려놔? 그러니까 그 별명이 네. 사실은 그렇게 뭐 상대를 비꼬거나 네. 뭐 비하하는 그런 별명은 사실 아니거든. 그런 쪽은 저도 아니라고 그런 알고 건 절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네. 그 왠지 그 맹구라는 게 귀엽고 뭐 약간 그 좀 친숙한 캐릭터도 있지만 또 내면은 약간 뭔가 좀 부족한 그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또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네, 나도 본인도 닮은 거 인정했대. 나도 저거 뭐냐 치디 이거 듣는 거 난 너무 싫어. 왜요? 솔직한 얘기로. 왜요? 치용 뒤질래? 이거 아니야? 아니죠. 뭔 소리예요? 지드래곤, 지용, 치드래곤, 치용. 이그래서 치드래곤이죠. 알고 있어. 아시면서 또 그래.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맙시다. 일단 뭐 1승 1패 재밌잖아요, 야구. 그래, 시리즈 네. 길게 가면 오히려 좋은 거고, LLK님도 전부터 뭐 LG 얘기를 못하게 하시니까 그러죠 하셨는데, 그냥 LG 얘기 하십시오. 저희 어차피 또 채팅 다 읽어드리고 다 보니까 너무 또 그렇게 민감하게 서로 그렇게 반응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오늘 뭐 주제로 다룰 거는 뭐 키움 그리고 LG 뭐 이렇게 두 팀이 메인일 수 있겠지만, 안처용은 어떠시냐? 이거는 근데 실제 이거는 근데 비하 모욕의 그 뜻이 모욕이지? 들어있잖아요. 야, 안처용은. 잠깐만. 점중이 몇 살이야?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 나이 빨리 공개해봐요. 몇 년생이야? 한 붙자. 간만에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래. 한 붙자. 몇 년생이야? 10개 팬분들이 다 계신 곳이고, 또 이제 어떤 팀에 대한 이야기도 다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서로 좀 둥글게 또 가도록 합시다. 또 시작부터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저희 또 시즌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플레이오프 또 끝나면 주에 많아봐야 뭐 한두 번밖에 못 봐요. 이제 가을 야구 끝나고 이러면은 비시즌에 또 한두 번밖에 못 보니까 지금의 시간을 또 이제 소통하는 시간을 또 소중하게 또 여겨주시고 같이 또 이제 재밌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십시다. 지금 보니까 어제 또 직관 가서 열받으셨다고 다시 열정으로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진짜 가신 분들이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날씨도 꽤 쌀쌀했고 경기도 너무 오래 하니까 힘들지 않았을까? 어제 내용이 좀 재미가 좀 없었지. 어제 나 어제 언제야 그 집에서 네. 간만에 저녁 때 좀 시간이 나서 네. 이걸 또 딱 세팅을 딱 했어. 네네. 먹을 거하고 딱 해가지고 네. 세팅 딱 해놓고 이제 2회인가 네. 3회인가 됐을 때 6대 1인가 6대 몇 가지 났었어. 네네.
그리고는 필름이 끊겼어. 아 뭐야 끝까지 안 보셨어요? 그랬더니만 눈을 떴더니만 7시 반이야. 네. 아침. 7시 반? 아 그럼 경기 못 보고 오신 거예요? 몇 시간을 잔 거니 나. 아 진짜 완전 숙면을 아니 취하셨네. 그게 자고 싶어서 잔 게 아니라 거기서 긴장감이 확 떨어졌어. 아 맞아. 근데 보니까 맞아. 7대 6으로 끝났다는 거야. 없었어. 그래서 맞아. 아침에 오면서 차에서 이제 볼건 다 보셨네. 영상 하이라이트부터 해가지고 다 봤거든. 오히려 잘하셨네요. 진짜 요때인 하이라이트 것 같아. 보셨네. 요때 6대 0 됐을 때 요때인 것 같아. 아 그래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속보로 또 떴습니다. 이 롯데자이언츠 구단 최초 박세웅 선수와 5년 총액 90억 단연 계약 체결. 지금 이제 연장 계약을 또 미리 이렇게 또 체결을 한 셈이 됐는데 SSG 지난해 이제 SSG부터 이렇게 좀 단연 계약이 좀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구자욱 선수도 그렇고 5년에 90억이면은 이게 연평균이면 얼마야? 그 계산 안 되니? 저 산수 약해가지고 22억이잖아. 22억이에요? 그래. 이거 하면 18억입니다. 나 연대 나왔어. 18억이에요. 산수가 안 되는데 지금 18억 연평균 18억에 5년 계약 또 박세웅 선수 또 잡았다고 합니다.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세웅 선수는 진짜 확실한 선발 카드. 잘한 거 완전 잘한 거지. 네, 네. 진짜 저렴하게 잘한 거지. 이거는. 근데 미국은 뭐 한 1년 뛰고 나서 막 벌써 막 저 누구냐 완더 프랑코 같은 애들은 몇 년짜리 계약이야. 그쵸. 걔는 한 뭐 9년 뭐 이렇게 더 주기도 한 1년 뛰었니? 네네. 1년도 안 뛰고 그래준 거죠. 와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좀 어느 정도의 검증이 돼야 그런 것 같은데 젊은 투수들한테 그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확실한 성과를 내는 선수들한테는 내가 볼 때는 윈윈인 것 같아.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는 나이에 네. 어느 정도의 장기 계약으로 묶는다. 이거는 정말 좋지.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네. 한편으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30대 중반에서 후반이 되는 선수들한테 FA는 이제 조금씩 더 좀 불리하게 선수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더 그렇겠지. 이렇게 젊고 힘을 쓸 때 이제 단연 계약으로 묶어버리면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뭐 메이저리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FA 장기 계약이 FA가 되기 전에 장기 계약으로 선수들을 많이 묶어 놓으면 FA로 나오는 선수들의 그 퀄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클래스가 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이 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 이제 박세웅 선수 지금 병역을 소화하지 않아서 이 국군체육부대 상무에 지원해서 서류 전형 합격한 그런 상황이고 내년 9월입니다. 2023년 9월 아시안 게임 또 밀렸잖아요. 여기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이제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와일드 카드를 통해서만 이제 박세웅 선수는 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 한번 좀 이제 보도록 근데 밑에 하죠. 보니까 5년 계약 기간에 입대한다면 계약 만료는 2년 유예될 전망이다. 그러면 거의 최대 7년까지. 그렇죠. 그것까지 감안하는 게 맞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군대 가면 3년에 90억이면은 그건 좀 너무 큰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박세웅도 지금 일단 장기 계약 첫 스타트 지금 끊었어요. 네, 올 네, 시즌 네. 때 이제 곧 이제 그 안치홍과 브런치의 장기 계약건도 아마 송도통신을 그래요, 통해서 그래요. 나올 것 송도통신. 같은데 지금 네. 협상 중입니다. 제가 네. 지금 협상 중인데 브런치 측에서는 지금 10년을 맡아달라고 했는데 내가 꺼지라 그랬어요. 10년 계약, 초단기 네. 계약. 네. 네, 초장기 계약. 금액을 들으면 깜짝 놀랄 텐데 네, 네. 계약 기간 10년에 총액이 지금 1억이 안 되니까 지금 연평균으로 그러게. 따지면 요거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이거는 사상 최초로 이건 투표로 기자단 투표가 아닙니다. 우리 팬들 팬들 투표? 투표로 제가 이걸 계약서를 찍냐 마냐. 알겠습니다. 네, 이거 준비 중이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앞서 이 본 주제 시작하기 전에 한번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코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뭐 안치홍 의원님께서 또 준비를 해주신 또 주제라고 합니다. 지금 뭐 가을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그런 가운데 초다받지 못한 팀들 벌써부터 새 시즌 준비로 또 한창이죠. 다들 뭐 FA 영입 경쟁 전에 앞서 해야 될 일 역시 코치 인선이겠습니다. 코치단 이동이 대이동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미 몇몇 팀들 코치진 개편 작업 시작을 했죠.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석으로 김한수 전 감독, 고토 전 코치, 그리고 조성환 전 한화 코치 등을 이제 영입을 했고 롯데도 이제 투수 코치로 배영수 이제 투수 코치를 또 영입을
생각을 했죠. 뭐 여러 팀들이 이제 이 자기 코드에 맞는 그런 이제 코칭 스태프들이 이제 영입하고 세우고 뭐 이렇게 할 텐데 박진만 감독이 취임한 이제 삼성 역시도 지금 개편을 또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치 대이동의 계절 또 저희가 어떤 식으로 또 얘기를 나눠볼지 뭐 코치 인선에 대한 이야기 또 어떤 얘기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주제는 제가 고민 끝에 네네. 이제 나온 주제인데 우리 팬 여러분들도 옵시즌 때 또 저희한테 어떠한 주제를 좀 다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럼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이거 주제 내 머리에 이 주제를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막 쥐어짰지 어제. 네네. 나 지금 두통이 왔어 어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진짜 없는 지식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진짜 영혼까지만 다 모았어 내가. 일찍 잘 주무셨다며요. 그랬나? 하여튼 네. 잠은 많이 잔 것 같아요. 일단 컨디션 상당히 네, 좋습니다. 네. 컨디션 좋고. 어쨌든 그 뭐 속된 말로 우리도 저 이창규 라인이잖아, 사단이잖아. 어쨌든 이창규 나가면 우린 나가야 돼. 그렇죠. 감독들이 비슷하네요. 네. 어떠한 감독 특정 감독이 나가면은 그 감독이 데리고 온 코치들은 대부분 다 나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불문율이라고 해야 되니? 그런 룰이 좀 있어. 그렇죠. 네. 이게 암묵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네. 또 그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예를 들어 김태형 감독이 데리고 온 코치가 김태형 감독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듭니다. 나가야 될 때면은 영입한 코치들은 이제 고스란히 이제 나가야지. 그죠. 같이 따라가죠 보통은. 네. 근데 구단에서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코치가 있어. 자기네 구단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과 너무 일치하고 이 코치는 정말 잡고 싶다. 그러면은 좀 시간을 좀 준다고 해요. 미리.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한테 물어볼 이유는 없어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내 사람인데 여기랑 재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감독 입장에서는 이건 뭐지? 그거 왜 내 사람 빼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렇게 거죠. 할 수도 있고 네. 괜히 그 사람이 저 새끼는 저건 속도 없는 새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왜냐면은 당연히 나와주는 게 맞는데 네네네. 재계약 제시한다고 해가지고 떡하니 거기서 그거 살아남겠다고 자기만 팀에 남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게 코치들 그러니까 그런 코치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코치분들이 너무 고민을 많이 하셔. 근데 왜냐하면 코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우리 팬들도 아셔야 될 게 대부분의 코치들이 이제 다 가정을 다 이루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1년 계약을 합니다. 계약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1년 계약을 해요. 근데 그 1년에 공백이 생겨버리는 게 수입이 이제 끊긴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바로 코치들도 그냥 뭐 사실 직장인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바로 그냥 이게 생계랑 바로 연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퍼가 있는 팀하고 계약을 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난 다른 팀에서 오퍼가 오겠지 했는데 안 온단 말이야. 만약에 이러면 중간에 이제 떠버리는 거야.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러면 그러니까 이 재계약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감독들이 이해해 주는 게 나는 맞다고 봐. 감독들이 이해를 해줘야 돼. 감독 자기는 뭐 계약 감독은 그리고 연봉도 많이 받잖아요. 보통은 그래. 코칭 스태프에 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사람이고 그게 기존 구단하고 다시 재계약을 코치가 한다고 해서 네. 그 사람의 사람이 안 된다는 건 아니야. 그렇죠. 나중에 또 현장으로 돌아가면 당연하지. 그쪽으로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코치 인선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루트로 연락이 오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감독을 통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뭐 프런트를 통해서 오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잠깐만, 이거 뭐야? 그럼 야구 안 보셔야죠? 이거 무슨 말이야? 그래 WHG님, 자꾸 제가 예전부터 한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저 같은 사람은 구경꾼입니다. 어떻게 일일이 이해를 다 해주나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야구 보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또 그랬을 때 다른 분들한테 본인의 생각을 너무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보니까. 뭐 삼성사랑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자욱 선수 올해 한 해 못한 거 그냥 이제 올 시즌 초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려웠었던 것 같다 이랬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구경꾼이라 이렇게 어려울 때는 뭐 이제 자기는 구경꾼이라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뭐 하시니까 조금. 다른 분들께서도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좀 말씀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야구 얼마나 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좀 서로 의견이 다를 때에는 아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이러시는 뭐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제 얘기할 때는 좀 주제 얘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얘기로 또 돌아가도록 하죠. 다시 좀 리드 좀 해주세요. 네. 나 코치 이런 인선. 거는 또 뚜껑 열려. 코치 인선 어떤 루트로 연락이 오냐고 또 한번 질문을 코치 해보겠습니다. 인선? 네. 코치 인선은 구단에서 직접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승엽 감독이 감독 되자마자 바로 이제 김한수 감독 모셨죠. 수석 코치로 이제 영입을 했고 보면은 그 코치 티오라고 표현할게요. 코치 수를 구단하고 감독이 이제 협의를 해서 네. 몇 명의 코치를 이제 협의를 하더라고. 몇 자리가 비니까 몇 명은 이제 감독이 부를 수가 있고 또 이제 구단이 또 선임하는 코치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TO의 숫자는 팀마다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감독이 선임하는 코치들은 대부분 보면은 1군에서 이제 주요 보직들을 맡고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고 그리고 구단은 좀 그 장기적으로 좀 코치도 이제 육성이 필요한 시대니까 구단이 그렇게 해서 이제 코치를 좀 육성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나 티오는 하여튼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티오는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저도 갑자기 어딘가에서 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니까요. 아니 사실 안치홍 의원님도 예전에 왜 웃어? 아니 왜요? 야, 아니 뭐라고 할 수도 있죠. 당연히 왜 그러세요? 저 뭐 웃지도 못합니까? 김태형 감독님 계실 때 실제로 좀 콜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옛날이지. 네, 한 몇 년 됐어요? 꽤 됐지. 거기뿐만 아니라 꽤 됐었지. 네. 근데 그때는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방송이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그러니까 해설위원을 할 때였으니까 네네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뭐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고사를 했던 뭐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네. 지금 어디서 이제 저희 이제 그 제가 잠깐 이제 제 얘기면 네. 그 진영이하고 친해요. SK 아니구나 SSG구나. SSG 그렇죠. 네. 그 또래들하고 이제 친한데 오지 말라는 거야. 자기가 해보니까 너무 힘들대. 그리고 형하고는 너무 안 맞는데. 스타일이. 여기는 자기 목소리를 내기도 해야 되지만 오히려 들어야 되는 자리가 더 많다. 그렇죠. 코치라는 거는 그런 것도 형은 남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맨날 의원님 말씀만 하시고 완전 독불장군식으로 하는 사람이라 일단 그것부터 형은 틀렸고 그 얘기하고 그리고 형 매일 야구장 나올 수 있어? 하긴 형은 다른 코치한테 전화해서 대신 나가달라고 한 사람이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이 핑계 이거 다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나랑은 맞지 않는 옷이구나. 그렇구나. 역시 위원님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는 게 굉장히 또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히어로즈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정확한 지금 답을 해드린 거죠? 그니까요. 네. 이진용 코치님이 확실히 현장에 또 오래 계시다 보니까 이런 특성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코치들도 힘들다는 걸 알아요. 진영이도 그렇고 이제 그 동화도 그렇고 이제 제 또래들 두산의 정재훈 투수 코치나 이런 다 이제 한두 살 터울들이야. 다 이제 그 자주 보거든. 보면은. 이제는 발을 빼기가 어렵다는 거야. 근데 어차피 코치를 할 때는 그리고 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어떠한 목표가 있죠. 사람이.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목표를 다들 가지고 있지. 꿈이라는. 그렇죠. 그런 꿈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참고 또 이겨내고 또 그렇게 하거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발을 빼기에는 너무 많이 시간 어렵다. 투자도 많이 했고 너무 많은 걸 이제 알기 시작을 하니까 네네. 그리고 또 뭐 그런 선수들은 충분히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감독이 될 수 있는 지도자의 또 역량 그런 또 선수 출신들이니까 맞습니다. 궁금하네. 안치홍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면 코치로 가시겠냐는 또 질문을 또 했습니다. 또 최근에 연락 받으신 적 있는지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없어요. 최근엔 없고. 네,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은 없고 네. 저는 일단은 그 장기 계약 안 해주면 안 갑니다. 장기 계약이 반드시 필수다. 그럼요. 최소 3년은 해줘야 된다. 3년 최소. 미니멈 최소 3년. 그래서 이 3년이라는 조건을 네네. 브런치 측에다도 지금 전달을 해드리고요. 브런치가 3년을 갈지 모르겠는데 그럼 어떡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못하겠다. 네, 저는 딱
얘기할 테니까 혹시나 또 뭐 알겠습니다. 좀 조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팬들이 네. 브런치 편이 아니라 제 편에 서서 아,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네.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해서 그래요. 이창규랑 만나서 어쨌든 뭐 안치홍 의원님이랑 저랑도 이제 운명 공동체이기 그렇지. 때문에 이 브런치 3년 계약? 야, 3년을 갈 수 있을까? 일단은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안치홍 의원님의 조건은 그렇다고 하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 아니면 또 방송계에 계신 분들은 또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 또 이제 현역 시절 질문을 저희가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안치홍 의원님에게 최고의 코치는 누구였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감독님 말고 코치님. 저한테 코치님 네네. 진짜 너무 많아요. 김경기 코치님도 좀 많이 생각을 김경기 나고 코치님, 네. 김경기 코치님은 어떻게 좀 얘기를 해야 되나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게 없어. 강요하지 않는다. 자기의 그 좀 힘으로 강요할 때도 있고 네네. 지도 방법이 맡길 때도 있고 이 비율 이 조절을 굉장히 잘하죠. 아, 밀고 당기기를 잘하신다. 그거를 굉장히 잘하죠. 그리고 타격에 대한 그 자기만의 색깔이 진짜 원체 확고하신 분이라. 네네. 그래서 이제 약간 그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분이죠. 아하. 선수들마다. 근데 네. 좀 아예 아닌 사람은 근데 그걸 가지고서 티를 절대 안 내죠. 절대 티를 안 내고 딱 그 중심을 하여튼 잘 잡으셔.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좋은 코치의 인식은 김경기 코치님도 괜찮은 코치님이셨고 네네. 투수 쪽도 있고 뭐 야수 이동욱 전 NC 감독님도 네네네. 굉장히 좀 나는 LG 시절 때 이제 2군에서 주로 많이 했지만 네. 많이 생각나고 황병일 지금 LG 수석 코치님 또 생각나고 어우, 다 그래도 좋아. 거쳐가신 나는 분들이 근데 또 네, 그러네요. 네. 이광길 그 네네네네네. 삼루 작전 주루 코치님 내가 볼 때는 이광길 코치님의 그 여유와 포스는 한국 시리즈 7차전이든 그냥 동네 연습 경기든 똑같아. 진짜 진짜 잘해. 사인 내는 것도 딱 그러네. 이게 뭐야? 지금 내가 무슨 사인이야? 야, 응? 이게 무슨 사인이야? 40분에 끝내라? 그렇지. 그러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뭐야?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위원님. 일단 거기까지만 하란 말이야.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또 이런 사인을 또 내고 계십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최고의 코치로서 이런 자질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게 코치. 또 하나만 딱 꼽아주신다면 있을까요?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코치는 먼저 나서면 안 된다는 거. 항상 선수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지.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 이창규가 너무 못 쳐. 네. 너무 못 쳐. 그러면은 코치가 진짜 얘 어떻게 뭐 만들고 싶어. 네. 너무 안 맞아. 막. 그래도 먼저 얘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는 거야. 찾아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린다. 정말로. 진짜 막 방에서 그냥 왜 와야 되는데 얘 입이 와야 근질근질할 되는데. 것 같은데. 그래도 참아야 돼. 그래야 선수가 정말 필요하면 선수가 귀가 열리기 시작을 해. 그래야. 근데 코치가 먼저 부르잖아. 왜 부르지? 뭐야? 그냥 나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아니 이렇게 하는구나. 얼마나 못 쳤다고 뭐 벌써 불러? 앞으로 잘 치면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럼 내 경험상 그거는 정말 서로 아니야.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 선수가 먼저 와서 뭐 괜찮. 훈련을 하지 않아도 돼. 코치 네. 뭐 차 한잔 하시죠. 뭐 맥주 한잔 하시죠. 이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둘의 공감대는 만들어지는 거고 이제 이 선수의 부진했던 모습을 이제 탈출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 수가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그 이제 코치의 역량, 뭐 물론 이제 지도 능력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히 선수 간의 이 소통 능력 그럼. 그런 거에 제일 중요하다. 진짜 너무 중요해. 그 나도 지금 네네. 뭐 재계약 문제 이런 거 지금 이창규 말 꺼낼 때가 지금 얌전히 기다리고 난 지금 여기 갖고 있거든. 여기에 얘기를 지금. 하기 전까지 아니, 기다리는 그럼 지금 내 패를 까지 않고 있어. 좋은 PD. 기다리고 있어. 좋은 책임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지. 네. 최근에 뭐 어떤 팀이 뭐 누구를 또 데려가려 한다, 뭐 어떤 코치를 데려가려 한다, 뭐 이런 얘기 뭐 들으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 쭉 보니까 이제 삼성이 수석 코치로 정경백 코치를 데려가려고 한다, 뭐 이런 썰들이 지금 뭐 나오고 있다고는 하네요. 뭐 어떻게 들으신 거 있어요, 위원님? 거의 100% 아닌가요? 지금 1군에서 활약하고 있는 SSG 코치를 영입을 한다. 딱 보면은 정경영 코치가 옛날 삼성 시절에 같이 또 야구도 했었고 코치로서 지금 뭐 얼마나 많은 그 또 경험을 하셨어. 그렇죠. 나는 그래서 이제 경배형이 가나 경배형 아니면은
진영이가 가나? 근데 진영이는 이제 박지만 코치하고 이제 선수 시절 같이 또 뛰었었고. 대표팀에서 네네. 또 같이 했으니까 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정경백 코치가 제일 먼저 딱 떠오르지 떠오르다. 않나요? 아, 그러네요. 근데 이제 말은 하지는 않지만 야구계에서는 그런 얘기들 소문이 다 나지. 그렇죠. 아 그리고 보통은 이게 포스트 시즌이 진행 중인 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식이 또 이제 외부로 발설되지 않게 또 이제 유출되지 않게 좀 조심하는 게 또 서로 간의 또 예의이기 때문에 또 포스트 시즌이 끝난 다음에 또 이동할 그런 코치들도 또 많이 나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도 보면은 포스트 시즌에 누가 감독 예전에 뭐 이강철 감독이었나? 그렇죠, 그렇죠. 두산 그때 수석이었는지 투수 코치였는지 하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치. 이제 KT로 옮기셨던 게 소문이 기억이 다 납니다. 났었지 벌써. 그리고 중간에 가신 분 김원영 감독님도 네네네네. 두산에 있다가 맞죠, 맞죠. 그렇게 해서 두산 또 베어스가 넘어갔고. 진짜 코칭 스태프들의 유출, 특히 감독으로 또 이제 영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번에는 또 어떤 분이 또 새로 이동을 하게 될지 이것도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또 한번 이 채팅창 소화를 하면서 다음번 주제 이제 플레이오프 얘기를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 말 이만수 감독님이 메이저리그에서 코치할 때 하셨던 말이다. 서로의 영역이 있어서 그리고 또 직접 찾아오면 가르쳐 주기는 했다. 그러니까 이만수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저리그의 배터리 코치셨잖아요. 이제 포수 뭐 사인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담당하셨던 코치인데 한국에서 워낙에 또 엄청난 기록을 남긴 타자라는 걸 이제 알아보고 직접 와가지고 타자들이 물어보고 그랬대요. 근데 그러면은 다른 타격 코치들이 있으니까 이게 월권 행위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조심해야 돼. 그건 조심해야 돼. 가끔 보면 특히 옛날에는 수비 코치도 타격하는 시간에 옆에 와가지고 한 마디씩 거들고 진짜 짜증났거든. 선수 입장에서 짜증나고 그럴 수 있겠다. 타격 코치 입장에서는 더 열받지. 수비나 똑바로 시켜. 한 경기에 몇 개씩 에라 하고 있는데 무슨 뭐 타격이 아마 싸울 그런 거야, 생각 들 수 있다. 나라도 싸우지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굳이 그쪽까지 가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뭐 못하러 그래. 힘들게 서로 힘들게. 자기가 맡은 역할에서 자기가 잘해서 결과에 따라서 책임지면 그만인데. 네네. 그걸 무슨 이렇게 오지랖들이 넓은지 그래. 뭐 저쪽 가서 수비 코치가 왜 가가지고 투수 가가지고 폼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분야에만 또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이 타자 주자 1루 출루하고 나면 1루 코치님들 도대체 귓속말로 무슨 말 하시는 건가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많아요.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놀리는 식으로 가끔씩 뭐라고 해? 그거 스트라이크 같은데 볼넷으로 왔으니까 볼넷으로 넘어왔을 때 그럼 네네. 이제 선수가 땡큐 막 이런 얘기들도 하고 네네. 진짜로 이제 원아웃 근데 사실 원아웃 투아웃 이거 아웃 카운트 해준 건 그렇게 뭐 조심스럽게 얘기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하면 다 알거든. 다 이게. 알잖아. 네. 그냥 이제 뭐 긴장도 좀 풀어주고 이렇게 그냥 재미있는 얘기 한마디 툭 던지는 말이야. 거기서 뭐 장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 네네. 뭐 그런 얘기하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이 작전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작전에 대한 얘기 그건 이제 그 신진급 선수들, 신인급 선수들은 귀를 붙잡고 얘기해. 이렇고 다 때려박아 주는구나. 이게 정신 딱 차리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사인 알아 몰라 이렇게 딱 확인 다시 한 번에. 그 중에 갑자기 이제 모른다고 하잖아. 그러면 빨리 이제 알려주고. 그렇지.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루 코치 1루 코치가 3루 코치한테 가서 뭐 어떠한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사인을 잠깐 근데 이제 신인급 선수들이 긴장을 하니까 갑자기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사람이니까.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이게 사인이 이게 틀려버리면은 이게 다 이게 무너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거든. 맞습니다. 요것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써니님께서 선수들이 단체로 타격이 안 되는 경우는 코치 문제 없는 건가요? 선수들이 못하는 건지 못 가르치는 코치도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90% 이상은 선수 개인 책임이라고 봅니다. 코치의 역량은 한 10%밖에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코치는 뒤에서 어드바이스 해주고 도와주는 입장인 거지. 결국 그 선수가 풀어나가는 거는 본인의 몫이고 500번 이상의 타석에서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제 코치는 거기서 대신 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신에 이제 코치는 이 선수가 좋았을 때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왜 잘 됐는지를. 그걸 뭐 영상에다 담아두던지 아니면 그 그림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그래야 이 선수가 안 맞을 때 어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줄 수가 있는 거잖아. 요 부분이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가 요즘 조금 부진한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리고 또 요즘은 너무 깊게 들어가가지고 코치가 타격에서 이렇고 하면은 선수가 안 해.
옛날 우리 세대가 아니라니까 이제는. 그러네요. 맞네요. 우리 네네. 세대가 필요하면 선수들이 먼저 찾아와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야구도 그렇게 점점 이제 좀 변해가고 있어요. 잘. 그래요. 지금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아니, 또 계속 해도 돼. 짚어드리고 오늘 그럼 50분 방송?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러려면 빨리 다음 주제 가야 돼서 하나만. 이거 하나만 빨리.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요거 치즈님 혹시 제일 선호했던 글러브 브랜드 뭐였는지 궁금하다고. 내야 외야 둘 다. 저는 거의 신인 때는 그 명가라고. 네네. 명가라는 브랜드. 국내 브랜드예요. 예. 아. 그거를 이제 써서 제 친구가 이제 그걸 운영을 해서 지금도 아하. 하고 있고. 네네. 그걸 쓰다가 이제 2008년 9년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1군에서 이제 뛰기 시작을 할 때는 그때 이제 그 윌슨하고 이제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해서 하셨던 거구나. 네, 윌슨 같은 경우는 아예 계약을 해서. 그래요. 요 하나만. 치님 요번에 SSG 두산 연습 경기 후에 최주환 선수가 두산 코치님들한테 가서 코칭 받았다는데 SSG 코치님들은 기분 안 나쁘겠죠? 요런 질문 또 LL 그거야. 하셨습니다. 최주환 선수가 워낙 그쪽에 있는 코치들하고 잘 가까우니까 그거 배합하면 안 되지. 두산 시절에 또 이제 잘 쳤었던 모습. 요걸 고토 좀 코치가 메인 코치 할 때 최주환 선수가 뭐 커리어 하이도 찍고 그랬으니까. 네네. 그거는 그리고 이제 최주환 선수가 또 얘기를 했겠지. 코치님 저 가서 뭐 여쭤보고 좀 오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은 코치가 그래 가 뭐 이렇게 하지. 안돼 뭐 이러겠어. 그런 코치 있으면 집에 가야지 그런 코치. 뭐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어제 있었던 플레이오프 얘기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1차전 때도 그렇고 어제 경기에서도 경기 내적으로 사실은 조금 나사가 빠진 모습들을 좀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키움이 가까스로 승리를 거두면서 시리즈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만 어제 LG 선발 플러코 1.2이닝 동안 6실점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특히 이외에는 유강남 선수의 송구 실책까지 더해지면서 키움이 이대로 쉽게 승리를 거두는 줄 알았죠. 저희가 영상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진짜 플러코 선수 그 모습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동타를 당하는 모습 있었죠. 그리고 키움 선수들도 굉장히 좀 끈질겼어요. 욕 좀 하지 마라. 욕 좀. 어쨌든 욕 무지하게 하지 마. 놓치면은 그냥 공만 놓치면 그냥 계속. 김희집 선수도 어제 좀 계속했죠. 이게 2회인데. 이용규 선수. 이게 컸어. 이게 용규가 이게 컸어 진짜. 역시 컨텐츠 능력 하나만큼은 여전히 살아있는 이용규 선수입니다. 이것도 얘는 반칙이고. 자 만세.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안치홍현님 수비잖아요. 이건 내 건데. 원래 저런 수비를 하는 선수가 아닌데. 그러니까 저거 자꾸 내 거 자꾸 흉내내면 안 되는데. 이정우 선수도 표현하는 모습. 어제 좀 사실 이 플러코 선수를 좀 일찍 내리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1.2이닝 6실점 할 때까지 이걸 내비뒀다는 거. 물론 선발 투수 또 믿었기 때문에 계속 내비뒀겠지만. 좀 타이밍이 늦었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죠. 근데 저게 만약에 저 난타가 5회 6회 됐으면 빨리 교체를 했겠지. 근데 어차피 이정용 그리고 정우영 고우석까지는 일단은 뭐 나머지 투수들도 있었겠지만 네네. 어제는 사실 나는 이제 그게 좀 의심이 되긴 했어요. 이걸 보면서 구위나 구속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 사실 그 준비하는 기간이 길었잖아. 그렇죠. 한 달 넘었죠. 충분한 휴식이 됐기 때문에 구속 구위가 좋아야 된다고 당연히. 숫자가 그렇게 찍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거든. 그래서 플로코가 그 등의 담증세로 빠졌었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기억나시죠? 네네네. 그게 진짜 과연 등에 있는 담에 불과했을까? 막 그런 이제 나는 의심도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 구위나 구속이 더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유강남 선수가 어저께 이제 이 김동현 기자님 나왔을 때 그런 얘기 해줬거든요. 유강남 선수가 플로코 공 받아보더니 됐다 살아났다. 이제 정규 시즌이랑 똑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실제로 경기에서 보여준 내용이 너무나도 좋지 못했기 때문에 몸 상태에 좀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여러 가지요. 없는 그런 상황. 의심도 되고 또 큰 경기라 너무 또 긴장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선수고 또 사람이니까 또 그랬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이제 플로코를 만약에 LG가 어떻게 활용할지는
유지영 감독의 지금 이제 고민이 다시 시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진짜 한국 시리즈 올라가더라도 이거는 좀 걱정이 될 만한 그런 문제인 것 같네요. 선발이 확실한 선발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원투펀치였단 말이야. 지금 켈리하고 플로코. 네. 나머지 뭐 김윤식도 있고 뭐 이민호도 있고 임창기도 있긴 하지만 국내 선발진은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중에 지금 2명 중에 1명이 이런 모습을 보였으니 이제 앞으로가 더 지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네요. 이제 단순하게 어제 한 경기 부진이었다면 다행인데 또다시 분명히 믿고 한 번 더 이제 기회를 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써니님 말씀처럼 1, 2위에 내리기에는 다음 투수가 준비가 안 되었을 거예요. 플러코가 초반에 저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느냐. 그렇지. 그리고 황태자님 말씀처럼 플러코가 추위에 약하다. 시즌 초반에도 추워서 잘 못 던지기는 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게 다음번 등판에서 또 플러코 선수가 또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제 키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참 6대0의 경기가 6대2 되고 7대2에서 7대6까지 사실 LG가 수비에서 조금 불안한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키움은 불펜이 좀 많이 불안했습니다. 어제 양현 선수 0.1이닝 동안 3볼넷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키움 팬분들 입장에서는. 너도 얼마나 답답하면 말을 그렇게 더 그러게. 아니 뭐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없어. 그래서 일단은 1실점 열심히 뜁니다. 그래도 시즌 때 보면은 양현 선수가 물론 부진할 때도 있지만 볼 때는 지금 키움의 그 중간에서 이렇게 던져줄 수 있는 선수는 양현 선수 진짜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참 이제 이 가운데 허리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 그런 선수인데 이 필승조와 선발 투수 사이를 연결해줘야 되는 그런 선수란 말이죠. 양현 선수가. 유강남의 배트플립 뭐였어요? 볼넷인데 또 배트플립 하는 거는 또 오랜만에 또 봅니다. 이 양현 선수까지 또 이렇게 흔들렸고 참 6시 반 경기가 11시에 끝난 굉장히 오래 경기를 또 이 펼친 경기였습니다. 양팀 모두 지금 감독들이 결국은 이제 플러코도 그렇고 양현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진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네요. 그렇죠. 오늘이. 네. 양현 선수가 이제 등판하는 그 시기가 약간 뒤로 빼느냐, 앞으로 더 빨리 앞으로 넣느냐, 뭐 기타 등등 마운드 때문에 일단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히어로즈님 말씀처럼 대신 어제 최원태 선수가 엄청 잘했잖아요. 최원태 선수도 정말 잘해줬습니다. 이 최원태 선수가 위기를 잘 끊어줬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승리를 거둬갈 수 있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제 경기 좀 총평, 뭐 위원님께서 또 보신 부분까지만이라도 또 말씀을 주신다면 하이라이트는 봤죠. 네네네. 하이라이트는 봤는데 일단 마운드 쪽에서 지금 볼넷이 너무 많다는 마운드에 거. 볼넷 많다. 마운드에 볼넷이 많다는 이게 거. 그래.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KBO 리그에서 난다긴다는 팀들끼리 붙는 건데 경기 내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계속 좀 1차전부터 2차전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책 볼넷. 1차전에서 보시면은 키움 같은 경우는 실책으로 완전히 그냥 무너진 경기죠. 어제도 보면은 뭐 유강남 선수의 송구 미스도 있었고, 그렇죠. 이런 실책들이 실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가을 야구가 맞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격은 사실은 양팀 모두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경쟁력이 있는 그런 팀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실수를 더 줄이느냐, 실수를 줄이느냐의 싸움이 이번 플레이오프는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양 팀이 실수를 안 하는 팀이 이제 한국 시리즈에 간다. 이제 시리즈 스코어 1대1로 균형을 맞춘 이상 앞으로의 경기가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플러코 선수는 다소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이 플러코 선수 말고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 불펜진 난조 그리고 LG도 사실 어제 경기 추격을 하면서 필승조들을 다 꺼내고 말았습니다. 어저께 키움 같은 경우는 이 6명의 투수를 썼고요. LG 같은 경우는 무려 8명의 투수를 뭐 정우영 선수, 고우석 선수까지 나오면서 필승조를 전부 다 꺼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이 경기가 오늘 하루 물론 휴식일이 있습니다만 다음 시리즈, 다음 경기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일단은 선발 투수들이 얼마나 길게 가져갈 수 있느냐. 선발을 도와주려면 역시나 이제 수비가 좀 뒷받침이 돼야. 네네. 양팀 모두 불펜 투수를 많이 쓰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선발이 가장 길게 가고 필승조가 바로 투입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인데 보면은 이닝 초반에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많은 선수들을 쓸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3차전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차전도
뭐 선발 투수를 좀 아니다 싶으면 빨리 이제 바꿔서 좀 이 불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아, 어제 보니까 정우영 선수, 고우석 선수 두 선수가 합쳐서 3이닝을 또 소화를 했으니까 LG 입장에서는 좀 하루 휴식일이 있다고 해도 좀 불필요한 좀 소모가 있지 않았나. 뭐 물론 추격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쭉 보니까 SSG는 한박 웃음 중이다. 진짜 기다리고 있는 맞아요. SSG는 또 기분 좋을 즐겁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키움의 불펜진 난조 이거는 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저 양현 선수 에 대한 이제 얘기인 것 같은데 어제 뭐 이영준 선수도 위기를 잘 끊어줬고 최원태 선수가 2이닝 동안 무실점 굉장히 또 잘해줬습니다. 이 양현 선수의 활용법 참 어렵네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앞이냐 뒤냐 이거의 차이일 것 같아요. 아예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아예 안 쓸 수는 없다. 네. 뭐 일단 우리가 좀 봅시다. 어떻게 나올지 또. 그렇습니다. 양팀 타격 괜찮다고 보십니까? 전혀 뭐 점수 많이 내고 있죠. 7점, 6점 내고 있는 만큼 괜찮을 것 같다. 이 시리즈 4차전에 끝날지 5차전에 끝날지 뭐 이런 것들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생각 어때요? 5차전까지 가야 재밌죠. 5차전까지 가야 재밌다. 네, 3대 2로 그렇죠. 어디가 5차전까지 올라갈 가야죠. 것 같으세요, 위원님은? 저는 느낌이 네. 일단 LG가 올라갈 것 같아요. LG가 올라갈 것 같다. LG가 그래도 4차전, 5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LG에 또 이 진출을 예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제 내일 경기는 안호진 선수가 정말 대성할 투수인가의 척도가 될 경기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이 키움 입장에서는 반드시 내일 경기를 또 잡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LG 트윈스는 또 김윤식 선수가 또 등판을 하게 되는데 이 경기에 대한 이야기, 이 프리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내일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오랜만에 또 이제 안충 의원님과 함께 또 40분 또 탁탁탁탁 털어봤는데 위원님 오랜만에 나오니까 또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오랜만에 오니까 좋으시다고요? 네. 브런치는 오랜만에 나와야 즐거운 방송이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또 오랜만에 또 이제 이 안충 의원님과 또 적극적으로 또 소통해 주셨던 것 같고 저도 확실히 안충 의원님이랑 할 때는 또 다른 또 느낌으로 또 경기 이 방송을 또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또 굉장히 또 즐거웠고 내일도 나오시대요. 내일 네, 나오시는 나옵니다. 거죠? 네, 네, 갑니다. 내일도 저희 또 안충 의원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치디님이 제일 재밌어요. LLLK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고 오늘 치디 졸지도 않았음. 좋다고 하시는 때도 있네요. 꽃별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출전 기회를 이렇게 또 이제 관리를 해가면서 또 쓰는 또 브런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또 자주 뵙도록 하면서 오늘은 이만 또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